매장을 오픈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을 잡는 복병, 바로 전기죠. 살면서 크게 신경 쓸 일 없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들께 꼭 필요한 4가지 전기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평생 사업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직 가게를 계약하지 않은 우리 예비 사장님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이 영상을 우연히 보셨다면 정말 럭키비키입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 전기공사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을 꿀팁들이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사장님들, 한전 계약 전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우리 가게는 이만큼 전기를 쓰겠습니다 하고 한전에 약속하는 겁니다. 보통 상가는 5kW 정도 계약 전력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장사에 필요한 좋은 장비, 설비까지 싹 다 세팅해놓고 계약 전력 5kW인 상태로 30kW 정도 전력을 쓰는 이 설비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다음 달에 바로 한전에서 초과 사용 부과금, 부가예정 고지서와 함께 계약 전력을 증설하라고 안내장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계약 전력에 대해 잘 몰랐다면 처음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짜실 때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는 설비들의 전력을 모두 합치면 약 30kW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원래 상가 계약 전력은 5kW라면 25kW를 추가로 증설해야 합니다. 그럼 시설 부담금만 해도 무려 332만 7,500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시설 부담금은 나중에 따로 돌려받는 금액도 아닙니다. 무턱대고 계약 전력을 높였다가는 돈만 날리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건물의 전기 설비가 계약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전선과 차단기 등의 스펙을 갖췄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서류 증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시설 부담금 332만 7,500원을 납부하고 전기공사 면허 업체에서 서류 업무 진행할 때 발생하는 업무 대행비만 내면 비교적 저렴하게 증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건물의 전기 설비가 계약 전력을 감당할 만큼의 스펙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상가상으로 전기 공사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공사 비용은 전선 교체, 분전반 교체 등 공사 범위와 설비 상태에 따라 100만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결국 계약 전력은 곧 돈과 직결됩니다.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현재 계약 전력과 전기 설비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상입니다. 단상, 삼상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단상은 220V, 삼상은 380V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220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380V를 필요로 하는 기기는 사용해보실 일이 없으셨을 거예요. 전기공사업체에서 삼상 기기가 있냐, 삼상을 쓸 거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럼 나중에 또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력이 낮을 때는 220V나 380V나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하는 전기 용량이 많아지면 단상보다는 삼상이 유리합니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큰 기기들은 삼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가게에 삼상 기기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면 처음 가게를 알아보실 때부터 삼상이 들어와 있는 곳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고 공사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거든요. 사업장 계약하실 때 전기를 얼마나 쓸지 미리 따져보고 단상으로 충분할지, 삼상이 필요할지 계획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분전반입니다. 콘센트가 아무리 많아도 한 회로에 다 연결되어 있으면 차당이 한 개에 물려있다는 뜻이므로 사용량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히터나 온열기기 여러 대를 동시에 틀면 어떻게 될까요? 딸깍하고 차당이가 떨어져 버립니다. 분전반을 열고 각 차당이의 라벨링을 확인해보세요. 전열 라인이 한 개라면은 나중에 여러 콘센트에 이것저것 전열기기를 꽂아서 사용했을 때 사용량이 부족해서 누전 차당이가 떨어지고 전체 전열 라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열 라인은 회로가 분리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단기 한 개에 문제가 생겨 내려가더라도 다른 차단기에 연결된 콘센트는 수리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은 분전반을 열어서 전열 라인이 최소 2개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열기기 사용량이 많아져서 회로 분리 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기 상식은 바로 누전입니다. 누전이란 말 그대로 전기가 물처럼 새는 현상입니다. 사실 일반 가정집에서는 크게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누전 차당이 내려가는 현상은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뚝 하고 차당이가 떨어지면 덜컥 겁부터 나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해보세요. 일단 매장에 꽂힌 모든 플러그를 전부 뽑아주세요.
그리고 차단기를 다시 올립니다. 바로 차단기가 내려가면은 차단기 불량입니다. 이건 전기공사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만약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플러그를 하나씩 다시 꽂아보세요. 그러다 뚝 하고 다시 차단기가 내려간다면 해당 플러그에 연결된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품 AS를 바꿔나 교체하면 되죠. 그 외에는 정기적인 문제이니 그때 전기공사 업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누전 차단기가 떨어질 때 자세한 대처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잘 설명해 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간다고 무턱대고 전기공사 업체를 부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먼저 확인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불러주세요. 이 간단한 팁만 알아도 불필요한 출장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기 문제, 이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아직 가게 계약 전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미리 체크해보세요. 전기 공사비를 상당히 아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가게에서 겪고 있는 전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전,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가공, 지중, 저압, 고압 이런 용어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의 전기 담당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전기공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